네, 그럼 진행할까요? 네, 가세요. 귀 아파. 아,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놀이 더하기는 플스 누가 할까요? 방구뽕부터 하죠. 네? 놀이 더하기는 플스, 플스는 놀이죠. 기억은 나요? 다들? 아직 기억이 잘 안 나. 놀이 더하기는 플스, 놀이 더하기도 플스. 플스는 놀이 전도사. Ready? 놀이 더하기 플스. 땡. 감 다 떨어졌네. 감 다 떨어졌어. 네, 플스에 대한 기억이 지금 다 잊혀져가지고. 떨어졌어 진짜. 아, 대본 열어야겠네요. 놀이 더하기는 플스. 플스는 놀이 전도사. 놀이를 사랑하는 우리는 누구? 시흥 플레이스타다. 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뭘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내 2승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플스 톡톡톡의 원원들을 모셔놓고 이 지방 명재기 네, 못 따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인사. 방구뽕부터. 네. 방구뽕 제일 끝에 인사하죠. 네. 죄인은 네. 죄인은 기다리시라. 네, 우선 진행을 맡은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 네, 2승을 못 떠나고 있는 다다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아, 네, 초롱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이름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은데. 네, 방구뽕입니다. 오, 방금뽕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동안 긴 시간을 잠수를 하다가 잠시 물지로 숨쉬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무슨 돌고래도 아니고. 얼굴 부담스러울 때. 저희가 이제 막방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이제 처음 뵙는 거잖아요. 뭐 그 사이에 다들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방구뽕부터 들어봅시다. 제일 궁금하네요. 네. 궁금해. 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이제 반 잠수 상태이긴 한데 이제 연락을 못 드린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를 뿐만 빌어서 아니라. 그 그치. 연락을 못 드린 분들에게 네, 저기 뭐 일단 영상 편지를 한번 음악 일단 깔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영상 죄송한 편지 말씀 해주세요. 드리고요. 절대 악의는 없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차 이제 좀 정리되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예, 그냥 좀 욕하셔도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차차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플 달아주세요. 악플. 근황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추석 때 제가 그 어디서 주워 듣고 시골에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걸 했었는데요. 이제 휴대폰을 아예 멀리하고 자연과 며칠을 살다 왔는데 그러고 집에 복귀하니까 이 눈을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1년 좀 지쳐 있었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쉬면서 수면 위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건강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서 원래 하던 일들을 이제 뭐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벌지 않는 일이든 다 그만두고 한 달 사이에 네. 그리고 좀 살짝 집거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톡톡스를 했구나. 네. 오, 나름 의미 있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뭔가 좀 의미 있게.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그 뭔가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잠수를 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이제 반대로 갔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뭐 좀 살아있다고 느껴서. 네. 지금은 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방구뽕. 퍼센트로 따지면 방구뽕을 심하게 날라갔다는 얘기 했더니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던졌네. 좀 뒤에 놨지. 자, 정신들 차리시라고 이렇게, 뽕 하면서 이렇게 탄력받아서 날라갔다는. 귀엽다.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도 안 돌아온 것 같긴 한데요. 빨리빨리 돌아오십시오. 천천히 차근차근 그래도 여기 나온 돌아가겠습니다. 거 그럼 되게 감사한데 10%인데 여기 나온 거는 대단한 사실- 용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저희끼리 소소하게 하는 줄 알고 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좀 너무 본격적이네요. 이게 화면상으로 보면 소소합니다. 네. 그런가요? 저희는 뭐 조명 있고 그래서 좀 그래 그런가요?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방구뽕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네. 자, 우리 초롱.
저는 뭐 똑같은데. 네, 똑같은 건데 감사합니다. 저 네네. 좀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몸이 왜 안 좋았어요? 모르겠어. 그래. 술을 끊으셔야죠. 담배도 좀 술을 줄이시고. 못 먹으니까 화나는 건가? 이제 아. 약간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나이 까고 싶지 않지만 호르몬에 이제 그 그래갖고요 제가 애순이랑 금명이가 싸웠던 그 호르몬 그렇죠, 싸움. 그렇죠. 그게 왔군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벤트가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도 방송을 좀 올해 시작을 못한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어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또 네.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제 올해는 좀 건강에 좀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아, 싶습니다. 건강해야죠. 네. 길 다니시다가 초롱 보이면 돌아가세요. 호르몬이 안 좋아요. 묻니다. 물어요. 물리지 마시고 초롱을 피해 다니시고. 잠깐만. 위험하네. 우리 신랑이 그랬어.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가. 내가 왜 화가 나 있어? 아, 알겠습니다. 네. 다들 피해 맞습니다. 다니시고. 네. 다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작년에 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됐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커다란 일이다 보니까 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 있고 네네. 그리고 좀 아프기도 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쉬었는데 네. 올해 한 이틀 정도는 일을 좀 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 관계 맺을 때 핸드폰 번호 하나로만 관계를 맺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방구뽕이랑 연락이 안 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좀 속상함이나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번에 단톡방에서 일이 사라지는 그 순간의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온 방구뽕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계속 좀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주옥 같은 말씀이시네요. 감동적입니다. 오늘 제일 예쁘시고 감사합니다. 에너지 받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보시다시피 솜사탕이랑 노아랑 열심히 잘하고 놀고 계시죠? 있죠. 네, 잘 보고 있어요. 다른 분이지 않으신가요? 그분은 또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부캐인가요? 부캐? 오늘 부캐 있어? 오늘은 분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요즘 제가 알다시피 여기 이제 촬영도 준비하고 뭐 쉽게 말해서 대본도 가볍게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음향, 오디오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풀스톡톡 플러스 매거진에서 머리를 풀었어야 되는데 머리 푸는 걸 깜빡하고 그래, 변장을 맞아. 안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정체가 드러나 버렸죠. 합성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성이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합성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그나저나 저희 너무 오랜만에 방송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감을 깨워보고자, 네, 뇌를 깨워보고자 초성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초성 퀴즈를 이제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돼. 잠시 눈 감아주세요. 네. 뭔가 이게 이제 화면을 바꾸는 단계에서 네.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네. 없습니다. 네, 눈을 떠주시고 네.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네, 초성 퀴즈. 자, 이 오, 화면도 있어. 초성을 보시고 네. 떠오르는 설명과 초성에 떠오르는 처음 딱 떠오르는 단어를 재빨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남편을 다르게 부르는 말. 이거 서방님. 사장님. 이거는 다다 욕 나왔죠? 이거 유명한 짤이 있죠, 이거 이거는. 유명한 짤이 있죠. 역시. 역시 우리 서방님을 못 떠올려. 호르몬 여왕 잘 피해갔습니다. 야, 서방님 재빠르게 제일 갔죠. 사람이야. 자, 여기 공영방송 아니면은 써도 되는 말 아닌가요? 이걸 보셨는데 네. 갑자기 욕이 떠올랐다. 정상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정상이니까 죄책감 들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 자, 서방님 맞았고요. 네. 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짜란.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 동료애. 너무 빨라요? 뭐였죠? 호르몬 여왕. 다른 거였죠? 아닌가요? 네. 떠오른 게 없었나요? 아니 방금 동료 도라야끼가 생각나요. 도라에몽. 도라이? 나온 거야? 네. 안 넘어오네요. 이제 첫 문제에서 감을 잡아가지고 눈치채가지고 재미가 없어졌어. 동료이죠. 네. 자, 다음. 눈치 없이 빨리 맞춰. 아랫사람의 잘못을 크게 분노하며 못하는데 분노하여 하는 말. 나 또 해도 뭐죠? 돼요? 꺼져. 맞아요? 꺼져. 맞겠습니까? 그럼 나쁜 말이잖아요. 자, 뭐지?
떠오르지 않나요? 아, 이분들 한국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 방법법 맞춰줘. 나 궁금하잖아. 아니, 네. 자, 방구뽕 뭐죠? 꾸준. 그렇죠. 꾸준. 꾸준. 꺼져라뇨. 저희가 요즘에 심리 상태가 안 좋은가 그래서. 하네요. 이제 아랫사람 제가 많이 회복 상처 중이긴 한가 봐요. 아. 자, 좋습니다. 아주 걸려들었어. 가면 되가 있습니다. 아이고. 성인이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 아이고. 아이고. 나 잘. 아이고. 백수. 말을 못하겠어. 왜, 이거는 뭐 다른 왜 거 말을 없는 거 못해? 같은데? 예. 입모양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이거 가려주세요. 클로즈업해서. 아, 저 너무 노멀한가요? 맞습니다. 백수죠. 자, 뇌가 팍팍 깨어나죠, 지금. 욕도 나오고. 남을 아이고.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거야. 나 미쳤어. 짱만 떠오르는 거야. 자. 지랄? 조롱. 조롱이죠. 나 같은 반응이 정상이에요? 내가 보통 이상한 건가? 보통 그렇죠.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그걸 이제 난 의도한 조롱은 거. 안 떠올라. 나 백수가 방금 안 그래도 떠올랐어. 두 개 다 떠올랐어, 나는. 그래.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은 뒤 일이 잘 풀렸을 때 쓰는 부사. 미쳤네. 뭐라고요? 미쳤네. 뭐라고요? 미쳤네, 진짜, 다들. 미쳤네. 아닌가? 아니요? 뭐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래요? 와, 오늘 미쳤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아, 와 도라야끼네. 방송 나갈 수 있을래나? 이 둘한테 지금 놀린다는 것 같은데. 네. 뭐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마침내가 뭐 어떤가요? 아닌가요? 마침내. 맞습니다. 마침내. 마침내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이게 네. 나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그게 생각이 안 난대? 진짜로? 욕밖에 생각이 안 말 많이 나죠? 쓰나 봐, 일상에서. 자. 미쳤다, 막 이러면서. 우리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욕이 먼저 나왔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다는 평소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차 안을 빼고. 얼씨구.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뇌를 깨워봤고요. 네. 자, 오늘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냥 떠들다 보면 또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우주로 갔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혹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도 문화생활과 디톡스 중인가요? 네 문화생활과 멀어진 지 좀 한참 돼서 네. 큰일 났네. 전 세계에 지금 중년들이 다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네. 흘리고 있다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사촌 동생이랑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좀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근데 엄청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 작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 네, 눈물샘을 저는 잭도 울나요? 잭도 울었어요? 그거 보고 안 울 수가 있어요? 오. 난 첫 회부터 음. 완전 그냥 딱 그 뭐지? 장면 딱 바뀔 때 그때부터 막 계속 막 사실 그 드라마에 대한 거를 아는 거는 이제 아이유가 나온다랑 제주도가 배경이다. 까지밖에 모릅니다. 저는. 근데 저는 너무 아쉬웠던 게 이게 쇼츠로 너무 많이 돌아서 내가 드라마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어느 정도로 스포가 됐다? 빨리 쇼츠가 올라오냐면 드라마가 그 뭐라지 오픈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한 3, 4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면 바로 쇼츠가 올라와요. 근데 쇼츠를 한 편을 분절을 다 해가지고 다 올려요. 그러니까 쇼츠를 생각 없이 흐름을 타다 보면 드라마 한 편을 바보야. 뚝딱이네. 내용을 거의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그냥 딱 그 스토리를 라인을 갖고 시작한 드라마라서 그렇죠. 근데 스토리 라인은 모든 드라마 갖고 있죠. 그냥 근데 이제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벤트는 있지만 네. 이제 그냥 이제 이 사람의 일생을 쭉 그린다 그게 네.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봤을 때 그냥 그쵸.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 좀 뭐라 하면 되지? 이게 뭐 사진처럼. 그렇죠. 반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뻔히 보이는 흐름의 그러니까. 이야기인데도 너무 이게 연출이랑 맞아요. 미장센이 주옥 거의 같은 대사와 대단합니다. 그 연기력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연기력도 좋고 나는 저는 그 쓸- 어머님의 너무 반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 메이크업 음. 메이크업을 엄청 예쁘게 안 했어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드라마라고 하면은 막 시어머니니 뭐 장모니 해가지고
세상 풀 메이크업하고 나오잖아요. 나 드라마 보면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와 이거는 그런 것도 다 배제를 해서. 아 근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네네. 그 아이유가 그 촬영하는 동안 눈썹 정리도 안 했대요. 와 네, 맞아요. 그런 일부러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노력했다까지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한 게 결혼과 네, 출산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잠깐 아.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한번 호르몬의 여왕, 잠수의 왕, 그래도 왕이네요. 그리고 요게 여왕, 화신, 요게 화신. 요게 화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쓸데없이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회가 네. 결혼을 꽤 미루잖아요. 네. 네. 그 뭐 TMI긴 한데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결혼할 때는 그 뭐랄까 살짝 늦은 편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도 28, 9에는 해야지 30 지나가면은 살짝 늦은 결혼이야라는 게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 중반도 야 그것도 빠른 거일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근데 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건지 방국봉 왜 미루게 됐나요? 그냥 일단 먼저 개인적인 거를 개인적인 먼저 거. 말하자면 결혼 디톡스 이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미룬다기보다는 음. 사회적인 요인, 그러니까 바깥 요인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내재적인 동기보다는 바깥 요인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거. 네. 아무래도 남들과 뭐 똑같이는 못해도 얼추 비슷하게는 가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벤틀리는 한 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강남에 자가가 강남에 자가 48평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개인적으로 네. 카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좀 그 정도는 돼야 쉽지 결혼.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네네. 약간 100세 시대 이런 거를 백세 시대.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네네. 평생 일을 할 거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약간 계속 앞으로 달려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결을 없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분명히 이 사회 그러니까 아까 드라마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 영향도 미디어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나 혼자 산다. 제목을 바꿔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로. 그렇죠,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사는 그리고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보면은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엄청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결혼을 했고 출산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결혼까지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미디어를 접했을 때 분명히 시작도 못할 만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호르몬의 여왕님께서는 마마 뭐 어떻사옵니까? 글쎄요. 저는 호르몬이 문제인가요? 저도 그렇게 빨리는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신랑 입장에서 보면 빨리 했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근데 또 그 주변에 이렇게 지금 우리 또래를 애들 이렇게 만나면 그 애들 나이를 보면은 우리가 늦은 게 확실히 좀 표가 나는 게 이제 막내 나이가 네네. 아 내가 또 셋째를 낳긴 네네. 했지만 나이가 애들은 다 벌써 이제 고등학생 뭐 내 친구 중에 뭐 벌써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네, 나는 10살이야. 셋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애들 나이를 비교해 보면 아 얘가 언제 결혼했는지 하는 이게 조금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 좀 그렇게 늦게는 한 거 아니고 그렇죠. 평범하게 한 거 같은데 아이를 늦게 출산을 늦었죠. 출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조금 얘기를 하면 없이 그러니까 뭐 막말로 없이 시작해서 둘이서 이제 그냥 진짜 가진 돈으로 가지고 시작해서 엄마 아버지도 그때 이제 저희 신랑 집안 사정이 안 좋고 해서 그냥 이제 저희 진짜 가진 돈으로 시작했어요. 원룸부터. 그러니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신랑 집에서는 되게 나한테 좀 어머님이 좀 이렇게 안쓰러워하면서 되게 좀 미안해 했었어요. 우리 상견례 할 때.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말한 그거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남자는 좀 이렇게 집을 해오고 그렇죠. 여자들은 이렇게 뭐 살림살이를 해오고 약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져서 관행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나도 뭐 집에 있는 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님은 조금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고부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의 터치를 안 하는. 아. 그냥 고마운 거지. 살아줘서 감사하고 너네가 자리 잡아서 감사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머님이 전혀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어때든 어른으로서 이제 걱정은 하시고 많이 챙겨봤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받은 것도 많네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 물질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앞서 나가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랑.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좋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아이에 대한 나이는 사실 저 역시도 엄청 빨리 결혼한 친구는 지금 아들이 군대를 갔고 그보다 이제 20대 중반인 애도 있고 애가 벌써. 예. 근데 진짜 여기는 좀 빠른 편이다. 그래서 빨리 저는 결혼해서. 이제 고1이잖아요. 큰 애가. 그래서 그런 애도 있고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이제 3, 4살 있는 그지, 애도 그지, 있고 그지. 그래서 그죠. 그 과거와 달리 이게 갭차 엄청 편차가 커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 결혼하는 거지. 그에 비하면 이제 과거에는 엄청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좀 비슷한 때 다 결혼했기 때문에 네. 아이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나 이제는 그게 이제 그치. 많이 그런 거는 없어졌다. 없었어. 예, 벗어났죠. 이제 벗어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셨네요. 네. 출산 미룬 거. 그 죄송해요. 은수저 제가 한번 감이 해드리시고 떨어져가지고. 아니, 나는 그거 있는 것 같아. 수명. 수명이요? 아 수명이 아, 늘어나서 기대 수명이 아, 길어지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네. 우리 엄마가 셋째 낳을 때 낳기 전에 가족이 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100세 시대인데 네네. 뭐 하고 싶으면 해보든가. 그러니까 나는 애를 늦게 낳고 나이도 있는데다가 이제 나는 이제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주변에 이상하게 저희 집안에 셋째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처음에는 애 하나 갖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늦게 또 가지고 했으니까 자리 잡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좀 일찍 했지만 애는 늦게 거의 한 5, 6년 있다가 낳았었으니까 네. 예, 첫 애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또 이렇게 쉬니까 잘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되게 불안해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이제 애를 둘이 키우면서 이제 둘째가 딸이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지 자기 셋째가 갖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싫다 그랬는데 엄마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100세 시대인데 뭐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또 뭐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줄 아니? 막 이러면서 근데 덜컥 그렇죠. 생겨갖고 셋째가 아이가 갔거든요. 마음 먹는다고 생기진 않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나는 되게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엄마들이 첫 애를 거의 한 40에 첫 애를 낳는 엄마들도 꽤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7, 80이 많이 나이가 들었다 노인다 생각하는데 지금 7, 80인데 되게 정정하신 분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 이제 20, 30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옛날 같았으면은 늦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별로 늦은 거 아닌 거지. 자, 우리 기대 수명 얼마나 기대하시나요? 수명 얼마 저는 사실 몇 살까지? 안 죽고 싶은데. 진짜? 그럼 그래서- 하이랜더가 돼야죠. 네. 근데 그냥 재미로 네. 막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흡연 체크하고 음주 체크하고 네. 건강 상태 체크하고 네네. 기대 수명을 재미로 이렇게 나타내는 네. 이제 의학적으로 아무 의미 의미 없는. 아,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몇 사이트에 이렇게 해보면은 자꾸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짧고 굵게 살 운명인가 보다 해서 이제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어요. 그 과학도 아닌 유사과학을 네 유사 과학다 유사 과학도 안 되는 급을 믿고 지금 유사 루머. 본인의 인생을 정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폭주 기관차처럼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호르몬의 여왕님은 기대 수명이 어떻게 나요? 되시나요? 네. 저는 몇 좀 살까지? 오래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가 올해 몇 살? 막내가 어리니까. 올해 몇 살? 그러니까 자꾸 나이보다는 얘기했다 다시 돌아오세요. 나이보다는 사실 네.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몇 살? 한 85살? 85. 85살, 90살 정도? 100세까지는 좀 징그럽고. 다단하고요. 저는 예전보다 기대 수명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저는 몇 살? 80? 80. 네. 요즘 기본 80은 가지 않나요? 그냥 건강히 잘 제가 하는 활동 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아까 전에 질문에 저도 얘기해도 돼요?
어떤 질문이요? 왜 받았다 안 결혼 물어봐. 미뤄진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 늦어지나요? 이유. 그리고 출산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결혼만 결혼만 물어봤는데 물어본 거야? 출산 얘기하고 호르몬의 여왕 맞아요. 왜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미안해. 또 세게 지적했다가 물기 때문에 아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아까 있지. 책 스포 주제가 주제인데. 책 스포 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스포예요. 네. 호르몬 큰일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결혼을 왜 이렇게 좀 막 미루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적으로 되게 빨리 했어요. 저는 26에 결혼해가지고. 어,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가 적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적었다고요? 멋모르고 지금 했다고? 친구들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TV에서나 육아나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그때. 고민하는 거죠. 지금 내가 결혼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애를 낳아도 되는지에 대한 비교 고민을 대상군이 계속하는 너무 거죠. 많은 거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신랑이 되게 현명했던 사람인 거죠. 나이 차이 꽤 많이 나는데 잽싸게 저를 만나고 잽싸게 저랑 결혼을 해서 결혼했던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보쌈인가요? 되게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지금까지 아마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계속 미루게 하지 않을까. 비교 대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 계속하지 근데 않아서 그럴까. 꽤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결혼을 사실 한 친구들도 네네. 꼭 계속 더 압박을 받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아이를 가진다거나 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결혼이 약간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나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방법봉.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안 한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뭐 뉴스에서 왜인가요, 방구뻥? 연애 일단 디톡스인가요? 연애 일단 저는 네. 못 하는 거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네. 그 이유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결혼이 미뤄지는 게 저 방금 방구뽕이 얘기했던 그 요소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감과 내가 그 넘어서야 될 그 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는 서 있어야 내가 과감하게 연애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 돌아와서 미디어가 문제입니다, 미디어. 이 방송국 PD놈들을 다 때려줘야 돼요. 좀 현실적인 얘기. 다시 여기, 폭삭 속았수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만, 미장센이 엄청 현실적이잖아요. 부잣집 딸도 아니고, 뭐, 웬만한 드라마 보면은 차를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탈 수도 없는 거. 그리고 심지어 서민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입고 있는 옷은 명품이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젊은이들 미디어 힘들게 비평이야, 만드는 거예요. 네, 미디어와 비평의 시간. 네, 그런 짓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발.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결혼하는데 정말 사랑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진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젊은 분들이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고 서로를 정말 애틋하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결혼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내가 네. 경험을 진짜 얘기하면 네,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네, 인사를 하러 학교를 갔는데 네. 나한테 뭐라는지 아는 친구들이 뭐라고요? 너 정말 결혼해? 오. 그리고 그 친구 우리 신랑한테도 너 정말 누구냐? 근데 음. 신부가 누구냐 했는데 나를 데리고 왔어. 우리가 같이 네네. 놀랬어 사람들이. 진짜 결혼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특히 또 내 친구들이나 내 동생, 근데 친동생도 죄송한데 그 진짜라는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왜인지를 설명을 좀 나이가 해주세요. 어리면서 어떤 이제 집안 사람도 아. 말고 다 친한 친구들이 내가 설마 그 친구랑 정말 결혼을 하겠어? 본인이 결이 급이 높다는 얘기예요? 레벨로가 안 맞아서. 레벨이 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네, 왜냐면 맞긴 이제 한데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표현하지 말라. 저기 신랑 집이 네. 아버님이 우리 때 막 그런 거 많았잖아. 보증 잘못 서서 막 그렇죠. 그래서 IMF 되게 안 터졌던 좋았었어요. 시기죠. 그러니까 네네. 어머님이 우리한테 해줄 게 없어서 되게 안쓰러워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경제적 상황도 안 좋은 거 뻔히 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죠. 나이 차도 우리 때는 사실 이렇게 연하라는 개념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진짜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거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연애도 오래 하고
나 사실 여기서 고백하는데 우리 신랑이랑 결혼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 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나는 사랑이었다. 지금 호르몬이 나와서 이 지경이지만 난 사랑으로 그렇죠. 결혼했다. 나의 시작은 순수함이었다. 순수함. 아니 근데 그래서 고비는 있었어요. 고비가 남편 양배추 팔았다. 나는 책만 보고 양배추 달아요. 그러고 네. 양배추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둘이서 둘이 마음으로 둘이서의 이 마음을 정리를 못하니까 네네. 결혼을 한 거지. 근데 살면서 사실 조금 힘들 때가 많긴 했어요. 힘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감정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다면 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기가 있었죠. 근데 또 이게 위기가 있을 때는 그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을 때요. 없었을 때 한 번, 없었으면은 있었을 때 한 번. 나 고백하는데 그렇게 그때 생각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어머님이랑 사이도 좋았고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망설이니까 그냥 또 참아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네. 마음이 그러면은 변하는 거. 얘기 나온 김에 출산을 미루셨잖아요. 출산을 미루게 된 요즘 보면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미루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현상이 가장 크겠죠. 뭐 뻔히 다 아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출산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일단 출산율이 살짝 반등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네, 뉴스 왔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래서 출산 얘기를 한번 담아봤는데 처음에 미루셨던 이유가 저는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에서 확실히. 아무래도 왜냐면 그게 제일 크네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에 사는데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투룸에라도 옮겨야지 애를 키우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은 나중에 이제 애기 가질 때쯤에는 이제 조금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 상황에 맞게 하는 거니까. 저 친구들 막 애기 낳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둘이서만 지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꼭 그거는 아니라고 뭐 어른들은 걱정을 하더라고. 계속 미루니까 그러다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 말씀은 그러더라고. 옛날 말씀은 그러더라고. 애들이 난자리 보고 난다고. 너네가 애를 낳으면 또 그 애가 뭐라 하더라? 먹을 걸 밥그릇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순리대로 풀리니까 너무 그거에 집중해서 뭐 아이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그래요? 주세요. 이거 옛날 말인데 네. 애가 생기면 애를 낳잖아. 없는 네. 사람이 애를 낳으면 그 네. 애가 먹는 밥그릇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서 그 없는 사람이 태어나도 걔가 하나 먹을 거는 어떻게든 생긴다는 거지. 옛날 말씀이 그랬었어. 맞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괜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애를 너무 늦게 계획을 하지 마라. 네네. 그러다가 너무 늦어지는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둘째 동생이 바로 나 결혼하고 바로 했는데 걔가 벌써 애가 둘째까지 생긴 상황인데 내가 애가 안 생겼었어요. 그럼 또 비교돼서 네, 엄마가 되게 압박됐겠는데? 걱정도 네. 하시고 막상 또 가지려고 하니까 진짜로 나는 금방 생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거의 한 1년까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결론은 우리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그래도 환경이 조금 편해야 아이도 뭐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돈 버느라고 돈 벌어야죠. 그랬죠. 그럼 잭도 빨리 아이를 안 낳은 이유는? 저는 설명을 드리자면 출산을 미룬 적이 없습니다. 출산이 내 멱살을 잡고 결혼을 시켰죠. 출산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좋게 잘 풀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저는 사랑을 하면 마구마구 합니다. 사랑꾼이었어요.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양배추는 못 팔아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심지어. 저는 딱 제 세대에 맞는 그런 좀 뭐랄까 겁쟁이였죠. 나는 결혼을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어. 이미 그런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무서웠죠. 두렵고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내가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은 들고 나온다는 얘기가 키우다 보면은
네.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를 한번 낳아보세요. 한번 낳아보면은 그 아이가 이쁘고 집 밥그릇 챙겨 나가요. 그리고 세상이 이쁘죠. 왜 방구뽕 출산 왜 미뤘나요? 아 근데 이거 괜히 아니, 저- 모범물 하나 보고 저 혹시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을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아, 네. 네,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잠깐 끄고 나가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미혼의 입장으로서 네, 출산이 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말 말고. 저 여기는 솔직한 자리니까 네네. 저는 네. 살면서 출산을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남자분들 네. 파이팅 넘치시네. 저는 살면서 출산을 밀어본 적이 없지만 방구뽕 외롭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빨리. 출산에 대해서 뭐 네. 전공을 하기도 했고 항상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전공 어떤 전공? 저는 아동 전공자였으니까 아하.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거를 1학년 때부터 배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출산이라는 건 뭐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네네. 거라서 네네. 제가 뭐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어쨌든 선택권이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훨씬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럴 그건 수 공감합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내가 뭐 출산을 미룬다, 미루지 않는다 이런 말 표현 자체가 저는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아하.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미래 아이를 낳고 싶었던 대상을 만나봤는지, 이거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 죄송해요. 밥 먹을 때. 있었죠. 네. 네. 좋아요. 알았어요. 패스. 남 아픈 데를 이렇게 찔러보고 그래요. 그냥 그거. 궁금했어요. 그 찔러봐야 하나? 그 방구뽕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성 분들의 선택권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더 예민한 거는 사실 남성보다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도 여성운동도 일어나고 하는 게 예민은 그렇고 좀 민감하다 보니, 네. 민감하다 보니 그런 걸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랑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약간 다른 게 의외로 네네.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약간 모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요즘에 그 미혼, 그러니까 그 뭐라 셀프 미혼이라냐? 본인이 그 굳이 아버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그 연예인 중에 한 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네네네. 이제 모성에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이는 가지고 싶은데 네네. 남편과 시댁은 싫다. 혹은 뭐 그런 어떤 이제 가족적이나 사회적인 마음놀이가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자기는 가지고 싶은데 남자 쪽이 오히려 왜 이런 험한 세상에 애를 갖고 가든.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또 자기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남자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게 강하니까 본인이 그런 책임을 지기 싫다. 그리고 자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어떤 여자의 어떤 권리라기보다 그 자기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 쌍방이 더 좀 더 평배하지 않나. 그리고 네네. 제가 이건 좀 번외인데 영국 갔을 때 제 영국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갔잖아요. 영국이요. 네. 아이들 데리고 네.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이렇게 단일 민족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유교적이죠. 완전하게 많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일본만 가도 동남아 뭐 이쪽만 가도 이제는 성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약간 지금 이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출산은 특히 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중간에 제가 출산 장려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네. 돼요. 저희는 비전문가입니다. 혹시라도 맞아요. 불편하시다면 네. 뒤로 가기 누르시고 네. 저희는 그냥 얘기 나눠보는 건데. 다양한 성과 다양한 가족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늦어졌다는 표현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이도 많아졌고 그렇죠. 그러면 또
좀 더 뒤로 미뤄진 흐름상 뒤로 미뤄진 걸 수도 있어요. 늦어진 게 아니고. 맞아.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나이보다 네네. 훨씬 다들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 30년 전의 나이보다 곱하기 0.8을 해야 같은 나이를 본다고. 신체적으로 아니면은 모든 게 외모적으로 이제 모든 게 신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나 그렇고 외모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네. 뭐 출산을 장려하신다고요. 자, 저희 그러면 출산 장려 공익 다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저희가 네네. 오랜만에 합을 맞췄더니 제가 자꾸 제게 말하는 걸 끊어서 죄송하고요. 괜찮아요. 저는 아까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나 혼자 잘 산다가 아닐까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죠.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그 결혼 안 한 사람을 아직도 애기라고 보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좀 더 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나 혼자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나 혼자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잘 살려면 주변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선이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막 쓸데없이 백수가 가로 산다는 말처럼 바쁜데 저도 저희 아이가 잘 살 수 있고 저희 아이의 그 다음 아이들 잘 살기 위해서 뭘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너무 힘들고 뭐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보시다시피 그 가족들과 자식을 낳으면서 성장해 나고 그 안에 또 끈끈한 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유가 아빠를 보면서 난 아빠한테 다 솔직하게 부모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인 거고 자식은 또 그 부모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자식을 보면서 그 중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겨나서 지금 혼자 잘 사는 거 말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부모,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성장한 성인으로서 살아보는 거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작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싫은데요? 인생 라고 하면 어떡해요? 인생이 그러게요. 풍요로워지죠. 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미 결혼도 하시고 출산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늘 설명을 하세요. 이 포인트를 설명을 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 그냥 느낌상이긴 한데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덥석 그쪽 단계로 뭐 넘어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갈 수는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네. 사회의 역할이고 미디어의 역할인데 이 새끼들 도전해 드라마 이상을 만들고 이번에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런 거 맞아. 가지고 이번에 근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각광받고 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는 그렇죠.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맞아, 이제 분명히 그 부분을 분명히 터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사실적이고 뭐 진실에 좀 가까운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다가 얘기한 이 스토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드라마 하나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이 특히. 왜냐면 우리는 중간에서 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런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삶의 완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막 공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감동적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짜고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에 영향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그런 걸 선택한다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 저렇게 살겠구나 하는 그런 걸 그려볼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건 반대입니다. 아닌가요? 세상에 양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시는 있어요. 학시. 그런 거, 학시. 그러니까 학시를 그것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한다. 그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양관식을 떠올리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겁니다. 막 근데 마지막에 되게 마지막 그 마무리가 훈훈하니까 그분도 되게 귀엽던데요. 학시야. 현실이 귀엽더라 정말. 저는 학시 아저씨한테 정말 많이 몰입이 됐어요. 그죠. 이게 가부장적인 그 모습,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양관식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판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 네. 어떻나요? 오늘 얘기 나눠본 것 오늘 소감을 갑자기 좀.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해야 돼요.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출산, 뭐 사실 우리가 결혼 하고 싶은 장려한다고 이야기가 해서 많죠.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 매력 어필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네? 뭐요? 공개 구원은? 공개 구원? 아니 이제 내가 세상에 나왔다. 근데 잘할 수 있다. 저는 사실 뭐 무엇을? 이상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어. 늘 많이 참거든요. 아. 왜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 과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결혼과 출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도 결혼한 친구들이 저보다 동생이어도 어른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너 나보다 어른이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너무 동의하고. 근데 그 약간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눈에 보이는 그 시골 동네 어른들만 보시면서 자라왔고, 그렇죠.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보면서 자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양하잖아요. 개인적인 소신 발언으로는 꼭 모든 걸 순서대로 갈 필요가 있느냐. 애부터 낳겠다. 그쵸? 훌륭합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미혼모의 그 비율이 1% 미만이래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학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네. 어떤 데는 최고 5%까지도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사회적 현상으로 자꾸 숨을 수밖에 없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의 비율이,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장애인의 비율이 꽤나 높은 편인데 네네. 실제로 길을 지나다니면서 안 보이죠. 장애인을 뵙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완전 숨는 그런 사회적 맞아요. 시선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도 사촌 동생들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게 저는 괜찮은데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뭐 특히 먼 친척들은 보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결혼을 했니예요. 이름도 모르시면서 사실 이름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렇게 뭔가 순서대로 가야 하는 미션처럼 너무 나에게 중압감이 오지 않나. 그래서 그냥 얘는 뭐 애부터 낳았는데 얘는 같이 먼저 산대, 얘는 뭐 학교를 늦게 간대,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임신과 출산.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그 폭삭 속았수다 말고 또 이런 비슷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제주도 배경으로 한 이병헌 씨 나오고 한 그 제목이 뭐였지? 그러니까. 나의 안돼 하여튼 고등학생 커플이 나와요. 맞아. 기억나요? 네. 나는 그때 왜 그걸 지금 듣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들이 먼저 애가 생기잖아. 애기가 생겼는데 그걸 책임을 지고 엄마 아버지가 애를 키워주고 걔는 공부를 하고. 어른이다, 어른.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정말 의지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좀 지지해주는 그런 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큰 어른. 야, 좋은 단어. 내가 만약에 네. 내 아이가 뭐 그렇게 덜컥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그래 너 애 낳아도 돼. 그럼 너는 근데 꿈을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엄마가 서포트해줄게, 사회가 서포트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아이를 키우고 그 엄마는 또 엄마대로 성장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 방송 중에 고딩 엄빠라고.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다른가요, 드라마, 결이? 드라마라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너무 그게 좀 사실적으로.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조금은 더 현실에 가까운 다른 그럴 미디어보다는. 수도 네네. 있죠.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의 그게 큰 게, 최근에 그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네네. 연애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유행이 많이 했잖아요. 뭐 네. 네, 너무 좋아.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솔로지옥 뭐 이런 것들이 저도 본 적은 네.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 타입이 아니에요. 남의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 관심 어. 없어요. 근데 진짜 아까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연애는 안 하면서 음. 하고 싶으니까 혹은 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들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덱스 같은 사람들은 음. 제 옆에 잘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이미 다 갔어요. 아예 그 결혼을 목적으로 위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번호대로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연봉이 얼마고 직업이 뭐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연병들 하네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런 방송 좀 만들지 마시고 솔로 지옥하면 진짜 솔로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면은 이렇게 지옥처럼 산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연애를 안 하면은 세금을 더 내라.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솔로세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또 거기에 바보 이제 같은 소리죠. 또 반대로 내가 혼자 그냥 일하고 솔로세를 내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좀 뭔가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버겁다고 느끼나 봐요. 사랑은 상처입니다. 상책이 날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포근하고 안정감 가지려면 결혼을 하시든지 연애는 상처 나면 사는 그것도 겁니다. 아니었어 나는. 포근하면 안정 결혼이야? 그런 그것도 말도 안 아니에요. 해. 결혼은 그런가 봐요. 전쟁입니다. 이거. 호르몬의 여왕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진짜.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나 결혼이에요. 어떡해. 왜 자꾸 그쪽으로 가. 많이 울고 감성적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감정이 알겠습니다. 폭발하는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처 없이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마냥 행복할 거라는 거 그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같이 지내보면 행복한 게 또 연애고 결혼이죠.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이제 해도 될까요? 네. 아직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다다 뭐 아니, 아쉬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으로 가죠. 다음으로. 뭐라고요? 이번 유령 방송 이거 한 번이야? 그 뭐지? 네, 이제 오늘 끝나면 다 결혼- 성불 하셔야 돼요. 결혼과 출산을 네네. 제가 장려할 수는 없지만 네.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요? 어떤 채널이요? 제가 요즘 많이 보는 채널인데 디톡스 한다면서요? 요즘 이제 최근에 최근에 네, 그- 디톡스 끝나고 마주한 네네 아, 그 아로치카라는 커플이 있고 그 소떡 부부라는 커플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와닿았던 게 둘 다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을 하셨는데 그 이제 화면상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되게 막 화기애애하고 호하하호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비하인드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막 웃으면서 아이가 놀고 있으면 이 직전에 3시간 반을 울었습니다로 자막을 막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현실적인 걸 보여주면서도 그 잠깐의 행복을 느끼는 것들이 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아서 최근에 진짜 저런 생활이면은 힘들어도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유튜브 저와 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은 땡땡. 그 두 채널을 좀 보시면 네, 좀 더 마음이 이렇게 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약간 사실적인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결혼 체험을 할 수 있다. 네. 결혼 생활 좋네요. 체험을 할 수 그런 있다. 미디어로 이렇게 뭔가를 조금 접근할 수 있게끔 네네. 좀 열려있는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 없어요? 쏟아내고 빨리 성불하셔야죠. 이제 우리 성불 안 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안 싶네요. 됩니다. 그래요. 또 여기를 또 배회하고 다니시려고 원통하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육아 이야기 중에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7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영상 보셨어요? 저 자세히는 못 봤어요. 자세히 못 봤어요. 그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뭐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행복 아닐까요? 그렇죠. 방금 뽕이 얘기했던 행복. 최선이라는 것도 행복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살을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언어 학원을 보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롯이 그 사람들만을 이렇게 나무랄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누구든 어디서든 조금 더 마음껏 놀아봅시다. 저희도 놀러 갈 거예요. 그 순간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100세, 80세,
보장할 수 없어요. 자, 지금까지 풀스 네. 톡톡톡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성불하시죠. 네. 뭐 이제 이 앞으로는 이 이름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방금 네, 방구뽕이었습니다. 네. 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조금 뭐가 좀 되게 이렇게 좀 아쉽네요. 어떤 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좀 아쉬운 정확하게? 뭐가 좀 아쉬운데요? 그냥 뭐 조금 얘기도 좀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게 주제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것도 복잡한 있고. 주제였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를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라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머릿속이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근데 이제 다음부터 오실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얘기를 혼자 시작하세요. 그런가 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예열을 예열을 하면서 도착하면 말하면서 들어와서 방송 바로 들어가면 녹음할 이제 수 있게. 내가 느낀 건데 네네. 이제 모든 이벤트를 다 생각하고 이제 방송이 만약에 10시면 한 7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그 생각에서 오면서 너무 안일했다. 내가 그럼요. 아무리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제이한테 좀 내가 좀 불성실한 것 같다. 그런 맞습니다. 반성을 불성실하세요. 네네 그렇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네네. 뭐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 너무 반가웠죠. 저는 진짜 이 인연이 되게 이렇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네, 인연들은. 뭐 어쨌든 뭐 이게 다 또 이게 뭐라 하면 되지 이렇게 그 또 시간이랑 흐름이랑 게 기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저희가 화려하게 또 한 해를 마무리했지만 이제 조금 공허하잖아요. 올해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꽉 메워지는. 네, 그러면서 너무 옛날 감사합니다. 생각납니다. 골방에 앉아가지고 녹음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지나가려면 앉아 있는 사람 일어서야 되고 맞아 문 아, 열고 막. 좁은 데서 우리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 자리 감사합니다.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왔는데 지금 네.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니까 조금 약간 먹먹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방구뽕이 열심히 잘 지내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방구뽕으로 우리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방구뽕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돼서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인연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까 욕 싸다가 계속 나왔지. 욕의 화신 다다. 네. 네, 좋은 말도 이제 욕처럼 들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인연 너무 중요하죠. 네. 저 역시 저는 아직 여기 지방령이 돼서 아. 이 스튜디오에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딸랑딸랑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풀스 톡톡톡 한 명 빠졌죠. 네. 우리 완전체로 바빠요. 한번 봄봄 뭐 한 번 더 한다고요? 고민만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고민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혹시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이 서로 섞이고 얽히고 길고 네, 정리 안 되고 했지만 네, 저희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우리 쌈밥 먹으러 가지롱. 네, 수고하셨습니다.